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요가 매트, 아이들이 뛰어노는 아기 놀이 매트, 부엌에서 사용하는 반찬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2년간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심장병 위험을 5배까지 높이고 심지어 뇌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연구가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세요. 그럼 이런 건강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VC 매트는 전 세계 36만 명 사망의 주범이다. 여러분 집에 있는 요가 매트나 아기용 놀이 매트 뒷면을 한번 보세요. PVC라고 적혀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PVC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넣는 화학물질이 바로 프탈레이트라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뉴욕대학교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36만 명이나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특히 50대에서 60대 사이 사람들의 심장병 사망 중 13%가 이 화학물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의 정자수를 줄이고 아이들에게는 ADHD나 자폐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죠. PVC 매트를 새로 사셨다면 처음엔 괜찮지만 1년 이상 사용하면서 매트가 낡아지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표면이 부서지면서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아이들이 그걸 마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트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뒷면을 확인해서 PVC가 아닌 EVA나 TPE 소재로 된 걸 선택하시고 1년마다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살충제는 뇌를 줄어들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이다. 이제 우리 집 곳곳에 있는 살충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이면 모기 때문에 F킬러나 베프 같은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살충제 성분들이 우리 뇌에 정말 무서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살충제 성분이 뇌 조직을 실제로 줄어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축소되는데 이게 ADHD 아이들의 뇌 변화와 똑같은 패턴이라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그럼 모기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살충제를 뿌린 다음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세요. 그리고 냄새가 완전히 빠진 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살충제를 뿌린 방에서 바로 잠들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방향제는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숨겨진 위험 요소이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방향제입니다. 페브리즈나 그레이드 같은 방향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중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향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무려 2.5배나 위험이 높다고 해요. 방향제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이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만나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사용하면 더 위험해지죠. 그렇다고 냄새 나는 건 그냥 참고 살 수는 없으니까 방향제를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네 번째, 새 가구와 페인트. 새집 증후군의 진짜 정체는? 새 아파트에 이사 가거나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 특유의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바로 문제입니다. 페인트나 가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건데 이게 정말 독성이 강합니다. 실제로 대학 교수님이 새 건물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쓰러진 사례도 있을 정도예요. 포르말데히드나 벤젠 같은 물질들은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새 집에 이사 가시거나 새 가구를 들여놓으셨다면 베이크아웃이라는 걸 해보세요. 외출할 때 난방을 최대한 틀어서 실내 온도를 높인 다음 집에 돌아와서 바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구 안에 숨어있던 독성 물질들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다섯 번째, 가습기는 폐렴균의 번식지다. 겨울철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습기죠. 그런데 가습기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해보니 10집 중 3집의 가습기에서 병원성 세균이 나왔다고 해요. 특히 레지오넬라균이라는 무서운 세균이 자랄 수 있는데 이게 폐렴을 일으켜서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00명 넘게 이 균에 감염됐고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어요.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매일매일 물을 완전히 갈아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중성세제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코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정수기 물이나 끓인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 에어프라이어는 발암물질 생성에 위험이 있다. 요즘 인기 많은 에어프라이어도 주의해야 할 제품 중 하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해보니 10개 제품 중 4개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유럽 기준보다 3배 이상 많이 나왔다고 해요. 특히 감자를 고온에서 오래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 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180도 이하에서 20분 이내로만 조리하시고 감자는 미리 30분 정도 찬물에 담가두셨다가 사용하세요. 그리고 너무 바삭바삭하게 튀기지 말고 황금색 정도까지만 조리하시면 됩니다. 7번째, 플라스틱 반찬통은 미세 플라스틱의 공급원이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반찬통이나 도시락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PP나 PE 소재의 플라스틱 용기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사용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플라스틱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분해되면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음식에 섞여 들어갑니다. 색깔이 변하거나 흠집이 많이 생겼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 걸로 바꾸세요.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스테인리스 제품은 연마제와 중금속의 함정이다. 스테인리스 냄비나 텀블러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새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연마제라는 게 묻어나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탄화알루미늄 같은 연마제 성분이 우리 몸에 좋지 않거든요. 새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시면 기름을 발라서 여러 번 닦아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완전히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가끔 표면을 확인해서 빨간 녹이 슬었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9번째, 메탄올은 소주잔 4분의 1로도 실명할 수 있다. 정말 위험한 건 메탄올입니다. 2018년 이전까지 자동차 워셔액에 들어있던 성분인데 소주잔으로 4분의 1만 마셔도 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자동차 워셔액에 사용하는 게 금지됐지만 휴대용 고체 연료에는 아직도 들어있습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는 고체 연료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메탄올로 만든 거예요. 실내에서 태우면 메탄올 증기가 나와서 눈이 따갑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메뉴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10번째, 드라이클리닝과 비닐랩은 잔류 독성의 위험이 있다. 드라이클리닝한 옷도 주의하세요. 드라이클리닝에 사용하는 용매들이 옷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받으시면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에서 하루 정도 말린 다음 옷장에 넣으세요. 비닐랩도 조심해야 할 제품입니다. 가정용 랩은 PE 소재라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마트에서 고기 살 때 포장된 랩은 업소용 PVC 랩인 경우가 많으니 집에 와서 바로 벗겨내시고 가정용 랩으로 다시 포장해서 보관하세요.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프탈레이트 7종의 안전성을 재평가했고 환경부는 미세 플라스틱 연구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질병관리청도 레지오넬라증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새 제품은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습기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은 청소를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고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태아기와 영아기는 신경계 발달의 결정적 시기니까요. 유기농 이유식을 선택하시고 플라스틱 젖병 대신 유리 젖병을 사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불안보다는 실천 가능한 예방 조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은 불가능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실천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